올해 같은 코로나 시기라는 좀 거시적인 변화들이 오잖아요. 이 시기에 결국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 나의 개인적인 노력하고 사등 상관없이 우리의 운명들이 결정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 이해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5년 후 10년 후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막 굉장히 제일 최고의 길을 만들어서 그 전략대로 가는 사람들은 무진장 황당해진 거잖아요, 지금. 너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는 저는 주식 투자책 이런 데서 가끔 나오는 얘기들 재밌는 해안들이 있는데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지금의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서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도 꽤 이제 적응할 것들이 많은데 요새 같은 시기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참 제일 잘 맞는 말이 초등학교 2, 3학년 애한테 너는 이제 어디를 갈 거고 뭐 영재고를 나와서 서울대 뭐 카이스트를 갈 거고 이러니까 예측을 해가지고 막 뭘 이 일대로 가야 되는데 학원은 그림 그려주지만 지금의 우리 상황은 너무 변수가 너무 큰 변수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상태라고 본다면은 그게 아닌 짧은 시기를 잡고 그 안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으로 약간 오픈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도리어 생존력을 적응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대응하다가 나중에 돌이켜보면 각각의 선택들이 이래서 내가 이랬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실제 그 정신과 상담하시다 보면 예. 목표를 정말 크게 잡아놓고 될까 안 될까 막 불안해하시는 그런 환자분들도 많으세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게 특히나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굉장히 잘하는 분들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두려워하고요. 왜냐하면 마치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카지노 같은 데 가면 홀짝 게임을 하면서 계속 이상하게 정말 운 좋게 맞추고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계속 올인을 하면서 판도는 커지고 있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다 잃게 되는 막 그런 불안이 있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 아슬아슬하고 근데 그게 자기 개발 관련된 책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지 너의 이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런 것만 근데 그것보단 저는 제가 의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보다는 결국 무너지거나 부서지거나 꺾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갖는 문제점 중에 그런 분들을 자꾸 만나게 되고 그 아픔들을 듣게 되니까 그런 과감한 시도나 한계를 뛰어넘는 것에 대한 저 자신이 두려움도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저는 아까 네. 이제 코로나 거시 상황이 너무 많이 네. 변했고 불확실해지고 막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막 전력 질주하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가라는 고민이 된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좀 궁금한 건데 그냥 불현듯 궁금해진 건데 하지연 선생님도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 볼 기회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자녀들이 이제 저는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도 이제 부모님한테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식으로 좀 가이드를 주세요? 지금 같은 시국에. 아이가 네. 지금 이제 고3인 아이가 있는데 네, 올해 수능 쳤다고. 예. 근데 걔랑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 말을 많이 해요. 친구들 사이랑 얘기들 해서 이거는 취업이 되는 과예요. 이건 취업이 안 되는 과예요. 그다음에 이건 나중에 뭐가 잘 될 수 있는 과예요. 그러니까 주워들은 얘기들을 가지고 하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4년 후, 5년 후 남자니까 군대까지 갔다 와서 6년 후가 되면 알 수 없는 일인데 네. 근데 지금 그때를 보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 이해가 가거든요. 예를 들면 또 약간 다른 얘기인데 올해 전공의 모집이 끝났는데요. 1차 병원에서 모든 병원에서 소아과가 완전히 폭망을 했어요. 소아청소년과가. 지원을 안 했다는 전공에 얘기인가요? 거의 이제 반도 못 채웠어요. 근데 또 한동안 또 안 좋다가 지난 한 10년 동안 꽤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의 영향으로 소아청소년과를 이제 정말 병원들 잘 안 다니는 분위기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또 감염 아주 열심히 수칙 지키면서 아프지도 않고 애들이 네. 그러면서 개원가나 병원 수익에서 상당히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소아청소년과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5년 이 친구들이 졸업하고 레지던트님 내년에 들어와가지고 전문의가 되고 또 뭐 경우에 부전공을 하고 해가지고 개업을 하든지 할 때는 5년은 6년 후의 얘기인데 근데 그거를 지금 반영해가지고 그 영향도 받을 일이 없는 친구들이고 좀 예를 들면 수련병원에서 월급 받으면서 4년 동안 있을 텐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제 아이하고도 볼 때도 저는 그냥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해. 그리고 그게 마음 가는 대로 보는데 다만 우리 고민이 나왔듯이 최악의 것만 막자, 피하자. 그러니까 아닌 걸 제끼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러면서 not bad, 나쁘지 않다 정도의 선택이면 지금으로선 적당한 선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면 힘을 너무 쓰지도 않고 너무 미련 갖지도 않고 그러면서 소진되지 않은 채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으면 그럼 어느 순간 괜찮은 초이스들이 올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근데 그거를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면 절대 애가 안 듣기 때문에 네. 그냥 다 듣고 생각도 옳은데 이러이러한 게 있어. 근데 10년 후에 직업에 대한 얘기는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책을 고르시는 방법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뇌과학적으로 분류를 하시던데 되게 신박했어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그냥 끌리는 대로 사곤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고르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책에서 했듯이 사실은 그러니까 책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 하는 거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반복해서 이 책에서 얘기하죠. 나는 되게 지식 덕후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로 뭔가 정보를 얻는 게 참 즐거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스토리가 좋은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보는 게 재미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저는 어떤 계열이건 인문사회 서적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좀 그쪽 편향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되게 좌뇌우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저는 주로 인터넷 서점을 주로 한 번에 살 때 인터넷 서점들을 이용하는데요. 인터넷 서점의 카트에 쫙 여러 군데를 모아놨다가 우리 이마트나 홈플러스 갈 때 같이 2주에 한 번 가잖아요. 그럼 왕창 살 때 같이 한 번씩 사는데 그때 한 번 쫙 텁니다. 고르는데 가능하면 좌뇌 우선적인 이성적인 책들. 또 한편으로는 그거 말고 소설이라든지 에세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의 르뽀라든지 사람의 삶에 대한 얘기들을 다룬 책, 이제 시 뭐 이런 책들을 다룬 것들을 우뇌우선 감성들을 좀 터치하는 책들을 한쪽으로 좀 모아 균형을 잡고 두 개로만 좀 얘기하면 너무 이상하니까 쾌락 그냥 오직 즐거움을 보는 예를 들면 만화책 제가 사랑하는 내지는 재미있는 일러스트집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사는 부분들을 또 한 포션을 잡아서 되게 균형을 잡으면 마치 우리가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고기, 야채, 비타민 등등이 모두 함유된 좋은 식단을 만들기 위해서 엄마가 마트에 가면 이제 쇼핑을 하듯이 그럴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나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나마 한 6대4, 7대3이 된다는 생각? 고기 좋아하는 애한테 야채 먹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와 유사하게 고기 2점 먹었으니까 김치 좀 먹고 쌈도 좀 싸서 먹어라라는 마음을 나한테 하듯이 저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책을 구매하고 있습니다.